네, 안녕하세요. 찌우마입니다. 오늘은 제가 바로 아기 뒤집기 시기와 주의사항을 알려드리려 이렇게 영상을 찍어봤는데요. 제가 이렇게 육아 정보를 공유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또 검색을 하시고 제 유튜브에 많이들 들어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요즘 따라서 구독자 수가 한두 분씩 늘어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정말 행복함을 느끼고 있는 찌맘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이렇게 육아 정보를 공유하러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일단 아이가 뒤집기 시작한 날들부터 엄마 아빠들은 바로 긴장의 연속입니다. 저 또한 지우랑 지호가 뒤집기 시기부터 이때부터 모든 사람들이 그래요. 주변에서 야, 너 이제 진짜 고생 시작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도대체 육아를 하면서 고생이 시작이 아닐 때가 언제인가 싶은데요. 진짜 고생 시작은 진짜 이때부터인 것 같아요. 왜냐면 늘 이게 긴장을 해야 되잖아요. 엄마 아빠는 언제 또 뒤집을지 모르니까. 이 시기에는 아이들이 뒤집기를 하다가 간혹 얼굴이 이불에 파묻히거나 침대에 파묻혀서 위험한 순간순간이 있는데요. 이러한 순간순간들을 조심하기 위해서 이 영상을 준비해 봤으니까요. 귀 쫑긋 하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영상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보통의 아이들은 뒤집기 시기가 3개월 무렵부터 4개월 사이까지인데요. 90일 전부터 120일까지 생각하시면 되세요. 지우랑 효 같은 경우에는 뒤집기를 되게 빨리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더욱더 긴장도 많이 했고, 어린아이가 힘이 없다 보니 뒤집기를 한 순간부터 이 팔 빼는 게 되게 힘들었거든요, 아이들은. 그래서 이 팔 하나를 빼는데 가장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한쪽 팔은 뺐는데 다른 쪽 팔이 안 빠지니까 이때 아이들이 가장 힘들어해요. 그래도 나름 시간이 지나면서 이 몸 쓰는 방법을 알게 되고 힘이 좀 크다 보니까 이제는 이 양쪽 팔을 빼고 몸통을 뒤집고 하는 순간순간이 오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는 아이들이 그 만족감에 얼마나 사랑스러운 표정을 짓는지 몰라요. 그런 표정을 볼 때마다 진짜 엄마의 마음은 녹게 되거든요. 저희 아이들처럼 발달 과정이 빨라서 빨리 뒤집기를 하는 시기도 있지만, 간혹 가다가 아이들마다 성장 과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 아이는 지금 3개월이 훨씬 지났는데도 뒤집기를 전혀 하지 않아요. 4개월째 되고 있는데 뒤집기를 하지 않습니다 라고 걱정하시는 부모님들이 계시는데, 절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아이들마다 성장 과정이 다 다르고 발달 과정이 다 다르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는 절대 없다는 거 꼭 알아두세요. 이제 뒤집기 주의사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 우려되는 건요, 바로 호흡곤란 문제였습니다. 아무래도 아이들을 이불 위에서 또는 침대 위에서 같이 생활을 하기 때문에 제가 잠깐 눈을 돌린 사이나 잠깐 눈을 딴 데 보고 있을 때 아이가 뒤집기를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때 너무 푹신한 침대거나 아니면은 이 이불 위에 있으면 아이들이 파묻혀 버려요. 그때 이 목이 드는 힘이 부족하다 보면은 계속 얼굴을 묶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호흡 곤란이 있을 수도 있으니 늘 지켜봐 주셔야 되는데요. 가장 주의해야 될 점은 바로 너무 푹신한 침구보다는 약간 딱딱한 침대 위에서 또는 딱딱한 이불 위에서 재우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또한 목을 제대로 가누지 못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코 주변이 막혀서 호흡곤란이 올 수도 있습니다. 요즘은 육아템이 너무 잘 나와 있어서요, 뒤집기 방지 쿠션이라고 있어요. 저는 그걸 사용한 적이 있거든요. 뒤집기 방지 쿠션은 뭐냐면 아이들이 뒤집지 못하게끔 옆에서 잡아두는 쿠션이에요. 이렇게 양쪽에 베개가 있고 무거운 베개들이 있어요. 그러면 뒤집기를 할 때 못 넘어가게끔 이런 쿠션이 막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육아템을 사용했는데 너무 꿀이었어요. 딱 뒤집기를 하는 순간 이 쿠션이 막아져 버리니까 아이들 뒤집기 못하거든요. 진짜 이거는 강추예요. 두 번째 주의사항은 얼굴 또는 머리 충돌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했듯이 뒤집기를 하는 시기에 아이들을 목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게 되는데, 이때 뒤집기를 하다가 목이 제대로 가누지 못한 상태에서 옆으로 이렇게 부딪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딱딱한 그 나무 침대 보면은 막아져 있는 칸막이 있잖아요. 그런 데에도 부딪힐 수 있고, 그리고 딱딱한 바닥에도 부딪힐 수가 있으니 이때는 충돌 같은 거를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주변에 쿠션이나 그리고 부드러운 보호 쿠션대로 막아주는 게 가장 안정적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바로 추락주의입니다. 뒤집기를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아이들을 혼자 두는 것은 가장 위험한 일인데요. 아이가 뒤집기를 하다가 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저 또한 이거 경험담인데, 분명히 지우를 가장 가쪽에다가 놔뒀거든요. 가장 안쪽에다가 분명히 놔두고 제가 잠깐 분유를 타러 가는 사이에 이 뒤집기를 하더라고요. 네 번째, 기도 막힘.
모유수유나 분유수유 후에는 바로 뒤집지 않도록 해주시는 게 좋은데요. 수유 직후 아이는 소화가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뒤집기를 하는 경우에 구토를 하는 경우가 또 생길 수도 있어요. 수유 후 트림을 충분히 시켜준 다음에 뒤집기를 시켜주시면 되십니다. 저희 첫째와 둘째 같은 경우에도 분명히 이거 수유를 하고 트림을 완벽하게 했다고 눕혀놨는데 이게 아이들이 제대로 소화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르다 보니 구토를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때는 꼭 충분히 수유 직후에는 꼭 트림을 완벽히 시켜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뒤집기 하면서 가장 힘들어지는 순간이 어느 때인 줄 아세요? 이제 새벽인데요. 새벽에 아이들이 자기도 모르게 뒤집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면서. 자기도 근데 놀래서 깨는 거지, 이게. 왜 내가 뒤집기를 하고 있지? 그러면서 엄마도 잠을 제대로 자질 못해요. 이제 좀 통잠 자기 시작하는데 다시 뒤집기를 하면서 그게 아이가 돌아가는 것 같아요. 신생아대로. 그래서 자주 깨고 엄마들도 되게 힘들어하거든요. 하지만 이때는 아이들의 또 다른 커가고 있다는 신호기 때문에 엄마들도 너무 스트레스 받는 것보다는 충분한 휴식을 취해주는 게 가장 좋은데요. 약간 좀 두꺼운 이불이나 무거운 이불로 하체를 덮어놨고요. 그래도 아이들이 뒤집으면서 자주 깬다 이때는 그 뒤집기 방지 쿠션, 아까 제가 1번에서 말했던 그 방법을 사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잘 때는 저도 뒤집기 방지 쿠션을 옆에 두거나 무거운 이불을 살짝 발에만 덮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용을 했더니 조금 새벽에 깨는 거를 덜 하더라고요. 지금 뒤집기 시기를 보내면서 너무 힘이 든다거나 아니면 앞으로 다가올 뒤집기 시기를 걱정하시는 엄마들에게 진짜 응원을 해주고 싶습니다. 그 시기는 잠시일 뿐 금방 지나가는 시기고요. 우리 아이들이 또 아까 말했다시피 잘 커가고 있다는 신호기 때문에 건강하게 잘 받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오늘도 뒤집기 시기와 주의사항을 준비해봤는데요. 도움이 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육아 정보를 가지고 올 테니 혹시나 궁금하신 거나 저 이런 정보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제 도움이 되셨다면 바로 구독과 좋아요, 댓글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앞으로도 저 찌우맘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오늘도 즐거운 육아, 행복한 엄마가 되시길 찌우맘이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찾아오겠습니다. 안녕. 구독과 좋아요 꾹.